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4일 탑10입니다. 10위는 신사와 아가씨입니다. 신사와 아가씨 시청률이 40%를 육박했습니다. 14일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KBS2TV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 48회는 전국 시청률 38.2%를 찍었습니다. 47회보다 2.5%포인트 상승했으며 자체 최고 시청률입니다. 9위는 박지연입니다. 박지연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47.8%의 국민적 지지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찾고 47.8%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해온 활동가로 N번방 추적단 출신인 박지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고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8위는 울버햄튼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가 엉덩이 부상으로 교체된 가운데 에버튼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끝난 2021-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는데 전반 9분 패스를 받다가 에버튼 도니 판더비크의 무릎에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가격당했습니다. 땅을 치며 고통을 호소한 황희찬 선수는 응급조치를 받은 뒤 다시 그라운드에 투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고 황희찬 선수는 전반 14분 상대 선수와 공을 다투려고 슬라이딩한 뒤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끝까지 경기를 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황희찬 선수이지만 결국 벤치를 향해 교체해달라는 사인을 보낸 뒤 결국 전반 16분 다니엘 포덴세와 교체가 되었습니다. 7위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중 패널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4일 오전 생방송된 KBS 1TV 교양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뇌졸중 등 혈관의 막힘 증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날 여성 패널이 뇌졸중 예방 운동을 알려주던 중 패널로 출연한 연세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김학선 교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자 김승희 아나운서는 생방송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알렸고 정다은 아나운서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영상 먼저 보고 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작진도 곧바로 쓰러진 김 교수에게 달려가 응급조치를 취했는데요. 정다은 아나운서는 방송 말미 방송 중에 쓰러진 김학선 교수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병원을 찾아 휴식을 취하는 중입니다. 방송 상태에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 라고 알렸습니다. 6위는 한영입니다. 박군이 예비 신부 한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 이상민이 박군에게 너는 혹시 뭐 재수씨하고 이런 건 조금 안 맞네 하는 건 없었냐? 가까운 사람한테 털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박군은 일단 불만은 있다 라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제가 너무 꼼꼼하고 깔끔해서 저랑 맞는 여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꼼꼼하더라. 집에 가보면 먼지 하나가 없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김준호는 죄송한데 칭찬 말고 불만을 얘기해라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박군은 그러니까 너무 꼼꼼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영은 해명이 나섰습니다. 먼지가 있는 건 괜찮은데 좀 흐트러진 거를 잘 못 보긴 한다. 그래도 요즘엔 많이 나아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5위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원대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위원장을 견직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게 챙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특위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 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위는 화이트데이 2입니다. 루트앤 스튜디오는 한국 스토리형 호러게임의 대명사인 화이트데이 정식 후속작인 화이트데이 2 거짓말하는 꽃의 두 번째 티저 영상을 금일 공개했습니다. 화이트데이 2 거짓말하는 꽃은 3월 14일 사고에 휩싸인 연두구에서 성아의 원혼이 나왔다는 소문이 학생들에게 퍼지게 되고 성아의 죽음에 관련한 인물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진 채 그날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학교로 들어오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사건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호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화이트데이2 거짓말하는 꽃은 2022년 하반기 PC, 스팀 및 콘솔 출시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 진행 관련 부분을 브랜드 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3위는 25, 21입니다. 25, 21에 등장한 띠부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띠부실이 유행하던 1998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 나희도가 빵을 먹다가 발견한 귀여운 캐릭터 스티커에 애착을 갖고 수집하는 모습이 방송된 후 해당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데요. 세븐일레븐 상품 담당자는 남자 주인공 백이진이 띠부실을 모아 나희도에게 건네는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며 이 영향으로 방송 직후부터 띠부실이 들어있는 상품에 대한 문의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희도야 나도 띠부실 모아 안 창피해도 돼 희도빵 사려고 세븐일레븐 다 돌았다 띠부실 반응 보니 PPL 성공 각이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위는 윤석열 통이동 첫 출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함께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위는 이정재 호명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아시아 국적 배우로선 처음으로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정재는 이름이 호명되자 오마이갓 땡큐갓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어 이 놀라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오징어 게임을 사랑하고 지지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 넷플릭스와 오징어 게임 팀 모두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했습니다.